연준은 기준금리를 5.25에서 5.50%로 동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물가지표가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으나 금리 인하를 결정할 정도로 충분한 확신을 주지는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5월 미국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해 4월 상승률 3.4%보다 둔화되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5월 CPI 결과가 인플레이션이 2%, 물가 목표로 안정적으로 향한다는 확신을 쌓는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으나 FOMC 위원들이 5월 CPI 결과를 경제 전망에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연준은 이날 공개한 경제 전망에서 올해 연말 근원 PCE 상승률 전망치를 3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상향한 2.8%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4월 근원 PCE 상승률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예상외로 약화되거나 인플레이션이 기대보다 빨리 둔화하면 통화정책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을 기본 전망으로 고려한 위원이 없었으며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은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되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상 당대표 출마 결심을 굳히고 다음 주 중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습니다. 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내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로 의견을 묻고 있다며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인사는 후보 등록일이 임박한 시점에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당대회를 다음 달 23일에 잠정 개최하기로 했는데 후보 등록일은 이달 24에서 25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또한 지난 4월 10일 총선 때 자신이 영입한 인사들과도 최근에 만난 당 상황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한 전 위원장은 측근에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대통령실과 여당이 협력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견이 있을 때는 해결 과정에서 긴장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국민을 위한 건강한 정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단 회계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당대표가 사실상 정권을 갖는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12일 현지 시간 대통령실 관계자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며칠 안으로 다가온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비슷한 시기, 한중 외교안보 전략 대화 이런 것도 10분 고려하면서 주변 우방국 파트너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과 궤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순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방북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중앙아시아에 와서 여전히 북한의 핵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논의하고 있으며 러북 불법 군사협력 문제를 논의해 나가고 있다며 북한의 UN 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공조를 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NHK 방송도 러시아 정부 고위관리 등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다음 주 초 북한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곧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오는 25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맞춰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전국 17개 광역지회와 업종단체의 회원 약 1,5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 결의대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 정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와 더불어 업종별 구분 적용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할 예정입니다. 이는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6월 27일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까지 심의를 진행하며 올해의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할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42% 이상 인상될 경우 1만 원 시대를 맞게 됩니다. 새마을금고의 일부 단위금고가 불투명한 경영 현황, 공개로 인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금고가 무리한 투자로 인해 276억 원의 손실을 입고도 연 4%대의 고금리 특판 상품을 판매해 자금을 유치한 사례가 그 예입니다. 해당 금고의 자기 자본이 크게 줄어든 상황임에도 고객들은 이러한 부실 상황을 알지 못하고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문제의 금고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기 자본이 384억 원이었으나 분양대금 명목으로 투자한 사업장에서 전액 손실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해당 금고가 실제로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보여 최악의 경우 합병 또는 폐점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고는 경영 상태를 반기별로만 공시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현재의 경영 위기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 금고는 3월 말에 이미 276억 원의 손실을 가결상 과정에서 처리했지만 새마을금고는 반기별로만 실적을 공시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자기자본, 순자본 비율, 순이익 등의 정보를 9월 말에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소속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성 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교수들 또한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하루 전면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고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이 18일 집단 휴진에 참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의대 교수들의 단체 행동으로 환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병원의 휴진으로 인해 하루에 2만 건 이상의 진료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분당 서울대병원은 하루에 검사나 수술 등 각종 예약 2만 1,000건을 변경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병원 교수들은 직접 환자들에게 휴진을 안내할 예정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환자들은 대형 병원의 휴진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 예정이거나 고위험 임신부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